지난 영상에서 태양의 일생, 핵융합 과정, 황성분리법 등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태양의 표면 현상, 지구에게 주는 영향, 내외부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태양의 표면입니다. 표면이 갈라진 듯한 마치 모래가루 같은 건 쌀알무늬 또는 알조직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엔 태양의 흑점도 자리 잡고 있군요. 이 무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태양의 플라즈마 대류 때문입니다. 태양의 쌀알무늬는 플라즈마가 만드는데요. 따라서 공기 대신 플라즈마가 대류하며 플라즈마가 상승하고 이내 하강하게 됩니다. 또 상승하는 플라즈마는 하강하는 플라즈마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밝게 보이게 됩니다. 이 쌀알무늬는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여도 하나하나가 직경 10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곧 한반도의 크기와 비슷하죠. 하지만 이렇게 거대해도 태양의 대류는 끊임없이 진행되기에 평균 수명이 겨우 9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 중엔 직경 3만 km, 수명이 무려 24시간인 이른바 초대형 쌀알 조직도 있죠. 그런데 사진 가운데 있는 이 흑점은 대체 무엇일까요?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 것처럼 태양도 자기장이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처럼 자전을 하는데 태양은 가스 상태이다 보니 극으로 갈수록 자전 속도가 느려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장이 점점 휘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 구역의 자기장이 강해지는데 이 구역에 흑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흑점의 크기나 수명은 각각 다른데요. 하루 이틀에 사라지는 작은 것도 있지만 몇 주간 지속되며 육안으로도 보이는 큰 흑점도 존재합니다. 이 흑점이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700켈빈인데 흑점의 온도는 약 4000켈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흑점은 약 11년을 주기로 그 크기와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위 그래프는 흑점과 흑점근의 개수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약 11년을 주기로 그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흑점군이란 일부 흑점들은 서로 모여있는 형태를 이루기도 하는데요. 이를 흑점군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태양의 흑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흑점의 개수에 따라 태양의 활동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번쯤은 들어봤을 태양의 활동을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이건 태양의 홍염입니다. 홍염의 온도는 약 1만 도. 고리 모양의 불기둥 같은 이 홍염은 과학자들도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수주 동안 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일반적인 홍염은 수천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가는데요. 역사상 가장 큰 홍염은 무려 35만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길이는 지구 지름의 28배 정도 되는 수치죠. 또한 홍염은 코로나 질량 망출을 이야기합니다. 언뜻 플레어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와는 별개입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은 대규모의 태양풍 폭발 현상으로 홍염뿐만 아니라 흑점에서도 발현되죠. 이 현상은 지구에도 영향을 주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혹시 플레어 아시나요? 플레어는 미사일 피할 때 플레어는 태양 대기에서 발생하는 격렬한 폭발 현상인데 위력은 수소폭탄 수천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폭발은 태양의 입자를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키는데
이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을 따라 지구 대기 분자와 반응하면 오로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로라는 지구 자기장의 형태 때문에 남극과 북극에서 주로 보입니다. 델린저 현상은 앞서 말했던 코로나 질량 방출과 플레어가 야기하는 현상으로 국제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전파가 전리층에 반사되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플레어가 발생하면 강한 전자기파가 전리층과 만나면서 지구의 전리층이 두꺼워지는데요. 이로 인해 원래 반사되어야 할 전파가 전리층에 흡수되면서 두절되는 거죠. 이제 태양의 내부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의 내부는 총 3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각각 핵, 복사층, 대류층이 있죠. 핵은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 오늘은 복사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복사층은 핵 에너지를 대류층까지 전달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그냥 전달하지 않고 복사 형태로 전달하는데요. 복사란 대류나 전도 같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공기 같은 매개체 없이 에너지가 그냥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핵의 복사 에너지는 전자기파로 전달되는데요. 그러나 태양의 플라즈마에 의해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무려 평균 100만 년 동안 부딪히다가 약 8분 20초 동안 우주공간을 날아가서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태양빛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인 것이죠. 대류층은 태양 표면서부터 20만 킬로미터 밑까지 있으며 안쪽 온도는 약 200만 도입니다. 이 층은 불투명도가 워낙 심해서 복사가 더욱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는 대류라는 방식으로 전달되는데요. 대류는 뜨거운 기체는 위로, 차가운 기체는 아래로 순환하며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 대류를 통해서 핵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대류층을 빠져나오면 광구라는 곳에 진입하게 됩니다. 광구는 쉽게 말하면 태양이 더 이상 투명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영역입니다. 광구에선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태양 전체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영상에선 광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흑체 복사입니다. 흑체 복사는 철이 달궈질 때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온도에 따라 흑체 전자기파가 달라지는데요. 태양의 내부는 깊이에 따라 온도가 천차만별이기에 넓은 영역대의 선을 방출합니다. 아까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세레모니, 흑점, 코로나 질량 방출은 이 광구에서 일어난답니다. 이제 광구를 지나 채층으로 가겠습니다. 채층은 표면서부터 1600km까지 뻗어있고 온도는 낮게는 6000도, 높게는 1만도까지의 아주 불규칙한 층입니다. 채층은 개기일식 때 관찰할 수 있는데 불그스레한 홍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채층에서는 아까 봤던 홍염과 플레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역시 개기일식 때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채층보다 밖에 있어서 온도가 채층보다 낮을 것 같지만 사실 코로나의 온도는 무려 100만 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가며 높은 온도 때문에 주 성분인 수소가 전자를 잃어 전자와 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드디어 태양계, 태양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양계 총정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잠시 휴식을 가진 뒤 태양계 총정리 행성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천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